네, 언중 6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뭐 양쪽 여야 토론하는 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뭐 법령에 대한 해석 싸움이 남아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왜 민주당이 이 방안을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나왔고 이게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방통이나 뭐 방심위를 둘러싼 어떤 환경 변화 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이동관 탄핵설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된 게 심지어 이제 기사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8월 1일자 중앙일보에 이동관 탄핵설의 실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때 이제 최민우의 시시각각이라는 고정 칼럼을 통해서 한번 소개가 됐는데 당시 뭐라 그랬냐면 전체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반쪽짜리 방통위가 공영방송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이동관 탄핵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헌재 결정에는 최소 5개월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안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관 권리 방통위 유명 무실 KBS, MBC 체제로 내년 현재의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KBS는 사장 교체가 목전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날짜까지 거의 이제 특정을 해서 현재 시나리오와 유사한 얘기를 이미 이제 8월 1일이면은 이동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어떤 전망을 보수 언론 중심으로 내놓고 있던 상황이라서 사실 좀 돌긴 돌지 않았습니까? 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민주당은 이 이제 기사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일축을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이거는 탄핵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당에서 그런 논의를 하지 않았다. 뭐 이제 그게 이제 공식 멘트긴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6가지 사유를 나열을 하면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이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가 7개월 동안 지금 대기 상태로만 있다가 사퇴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탄핵안이 이제 본회의에 보고되는 시기까지 한 2주 안에 좀 빠르게 진전이 된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탄핵 사유가 제기됐을 때만 해도 방송 3법을 처리하고 나서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이제 어떤 여론상의 명분까지 얻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네. 동시 추진하는 쪽으로 좀 급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11월 탄핵설이 실체가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된 셈이긴 한데 1차 시도는 실패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오늘 처리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안에 철회를 하면은 24시간 그 도가 전이기 때문에 좀 주장이 갈리는 게 딱 그거죠. 철회가 그렇습니다. 가능하냐 아니냐. 철회 가능하냐. 예, 이 해석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아침 신문 보니까 이제 90조 2항에 따라서 철회를 하려고 해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라는 게 또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 제기되는 모양인데 상관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좀 전에 박주민 의원의 이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저녁 때 좀 취재를 좀 해봤더니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로 아닌 것 같던데. 네, 별로 아닌 것 같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상 가능했으면 사실 바로 30일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전격전을 했던 거는 결국 예상 못하고 일단 빨리 좀 추진해서 정리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저하고 이제 통화했던 한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방 먹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의원이 동시에 한 얘기가 한 방 먹었지만 어차피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다.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다수당에 있는 만큼 그게 실제로 11월 9일이든 12월 1일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가 되든 혹은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안 돼도 어차피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예. 이동관 탄핵안은 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통과를 시킨다. 그러니까 길어야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이지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거다.
이게 지금 어제 당혹스러운 속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공유되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탄핵의 엄중함이라고 하는 것들에 비춰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과정에서 뭔가 좀 그 헛발질 비슷한 게 나와버리면 네. 스스로 갉아먹는 게 있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건.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좀 그렇죠.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생기죠. 네. 아무튼 근데 그러면 뭐 청명한식 얘기 나왔으니까 탄핵이 된다고 치고 네. 그러면 이제 업무가 정지가 직무가 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뭐 이제 최대 180일이에요. 네네. 규정상으로는. 네. 근데 이게 뭐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꼭 180일 안에 무조건 그 결론 내야 된다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이제 반년 잡고 그러면 그 사이에 방통위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방송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저희는 그동안 언중유고를 통해서 이제 방통위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뤘던 게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어차피 KBS 사장, 박민 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사실상 대통령의 이제 임명 제가만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지금 전망이고 그렇죠. MBC 경영진 같은 경우는 박문진 이사진 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뭐 이제 방통위 입장에서는 MBC 사장 교체가 내년 3월 임기 만료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러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거나 여론에 자칫하면 이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진해야 되는 어떤 중대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가 지금 방통위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짜 뉴스 사냥, 뭐 민주당 의원 쪽의 이제 주장입니다. 가짜 뉴스 문제를 묶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의 이제 방향성을 좀 묶어놔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뭐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고리로 해가지고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던 방송사들에 대해서 방심위가 굉장히 좀 강력한 제재를 뭐 내놨고요. 그리고 법적 심의 권한이 방심이 없다라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서 방심위가 뭐 무리한 심의를 시도를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방송이나 혹은 뭐 이제 언론계 쪽에서 제기될 뭐 의혹 제기라든지 여러 이제 비판 보도를 틀어막기 위해서 입막음하려는 시도로 민주당 내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에 대한 어떤 탄핵안 등등을 통해서 발목기가 필요하다. 좀 이런 좀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통위원장 탄핵보다 방송 3법 개정을 어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워낙 탄핵이 쟁점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게 자, 일단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당성을 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후회가 그러니까요. 나오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해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금 법안의 내용이 헌법의 어떤 취지와 이런 거에 어긋난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가 어긋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쟁점화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제가 본방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KBS, MBC를 계속 비판했던 그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노영 방송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파 민노총이 장악한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그 관리 감독 기능을 맡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러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뭐 사장을 누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방송 개입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 이 사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소수보다는 다수가 일종의 어떤 그 선악의 쥐는 이 현상을 막는 대안인 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뭐냐?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안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언론 장악을 영속화하려는 거다. 이런 취지인 건데 뭐 이거는 어느 정권이나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 방송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주 편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남 탓할 때와 남 덕할 때가 나눠진다.
뭐를 어떤 거 칠 때는 문재인 탓을 하고 방어를 할 때는 문재인 정권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문호를 넓히는 거는 좋은데 그 문호를 넓히는 대상들이 뭐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이제 학계라든지 이런 쪽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활발하게 토론을 거쳐서 이 공론화가 된 상태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결국 유불리만 따져서 이제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뭐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싶으면 사실 필리버스터가 그 필리버스터 내용 자체보다는 무언가 수단을 위한 그 제도로서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정말로 필리버스터 해서 방송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국민한테 알리고 이런 절차가 오히려 필요한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무언가의 행동은 생략을 하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가면 이거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오히려 흐리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도 좀 하나가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그것이 지금 뭐 저 버스 지나간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실은 공론화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의결 표결까지 가기 전에 다시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재의 요구 이게 원래는 공식 용어니까. 그렇죠. 재의 요구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상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워낙에 또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권 내에서는 뭐 저도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자조적인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이동관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물론 뭐 법적인 정당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탄핵을 지금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방심위를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방심위는 원래는 이제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에서 뭐 어떻게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어서는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방심위원회 내부에 여당 추천 방심위원들의 일부 이제 동향이 다소 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동안에는 방송사들의 이제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징계 심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던 어떤 그 속도전의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그 심의 건수나 혹은 이제 뭐 내용에 있어서 초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은 양상이 좀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상징적인 사건으로 8일에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 원래는 시정 요구까지도 검토한다라고 했었는데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근데 이 시정 요구를 못하고 방심위가 공을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신문법 위반 사항을 좀 검토를 해달라. 이게 어제 이제 JB타임즈에서도 다뤘지만 결국은 방심위가 자기네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이게 자칫 무리하게 심의를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내부적인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됐을 때 이게 나중에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방심위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방심위원들의 특히 이제 여당 추천위원들의 좀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더 큰 규정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이른바 기세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보면 그게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 전 이런 이제 대개 이제 그 어떤 시기를 이제 강조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본방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박철민 건이 있잖아요. 네, 박철민 건. 20억 수수설. 그죠? 근데 판단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인용 보도했던 방송 또 뭐 다 속도전을 막 다 불러갖고 뭐 징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심 아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그간의 어떤 그 논리에 따르면 딱 거의 판박이잖아요. 형평성을 맞추자면 사실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의 이런 발언이나 주장에 의존을 한 보도를 하는 본질적인 것도 또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원론적으로만 봐도.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사실 이제 박철민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그때 이제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도 그날 저녁에 사실 논파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이미 증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방심위는 그 사안들이 언론들이 뭐 국회의원의 국감 발언이니까 보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봐야 되고 거꾸로 보면 지금의 방심위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라도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재하거나 심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셈이 되는 거라서 어느 쪽의 판단이 맞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저녁에 논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즉각적으로 중계 보도했던 언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증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 징계를 때린 이유가 검증 없이 그냥 인용 보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사이 인용 보도한 방송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 지금 어떤 시민이 만약에 그거 그 제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심이 심의해야죠. 심의해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방송이 지지고 볶아야 되는지 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지지고 볶는 데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노지민 기자? 네, 지금 뭐 지지고 볶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당장 무언가가 벌어질 만한 곳이 있죠. 지금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7일 거쳤는데 뭐 지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재정부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뭐 추가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춰봤을 때 그냥 임명이 될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절차 기일이 지나면 네,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워낙에 이제 법적인 조항 같은 것들의 그런 허점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각에서는 KBS 사장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재정부 요청 안 하고 진짜로 바로 강행해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올 정도로 아닐걸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런 시각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동향을 함께 전해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KBS의 사장이 새롭게 오게 되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본인이 예고를 해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와 혁신에 대해서 약속을 하겠다라고 사장 후보자 그 공모 지원을 할 때 경영계획서에서부터 밝혀온 사항이 있었거든요. 뭘 사과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사과하느냐? 가장 KBS에서 시급하게 손봐야 될 게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뭐 거의 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런데 MBC에서 이걸 좀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놓은 게 있길래 그 보도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KBS 사장에 지명된 박민 후보자. 언론계의 가짜뉴스가 진실을 압도한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발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일보 재직 시절 쓴 칼럼이 오히려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소위 그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변도예요. 신문에 있을 때 제 정치적 소신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KBS 사장으로 돼서도 정치적 소신으로 KBS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안 왔겠죠. 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지금 박민 후보께 맡긴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은 그동안 KBS 이끌어왔던 경영진들 비롯해서 다 이제 징계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아직 취임을 안 해봐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취임 전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의 친분이 사장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하고 어떤 관계세요? 대학교 선후배입니다. 동관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를 때 있지만 주로 이선배. 여당은 KBS가 편향돼 있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예 KBS를 정말 공영방송 KBS를 리셋하자 우리 사장님 후보자께서 그런 다짐을 하고 또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망 경영을 좀 제대로 뿌리 뽑고 좀 제대로 KBS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진짜 주요 임무죠.
네, 지금 인사청문회 7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사장 후보의 그런 답변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좀 어느 정도 요약한 리포트였는데 뭐 여기에서 동관이 형이라고 부른다 이게 사실 제목으로는 가장 많이 뽑히기는 했더라고요. 뭐 이 후보자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과 뭐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한 그런 낙하산 의혹, 낙하산 뭐 내정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이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다뤄졌는데 뭐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은 게 불공정한 방송과 방망 경영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뉴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지금처럼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수신료 분리 징수로 악화된 재정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풀어보고 또 나아가서는 법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KBS가. 뭐 이걸 풀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지금 굉장히 KBS를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는 빼고 네. 주목했던 게 주진우 라이브를 언급한 게 있죠.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라이브 이야기는 워낙 뭐 예전부터 편파 방송의 거의 대표주자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규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박성중 의원이 질의를 이번에도 역시나 좀 그 부분에 관해서 했습니다. 네. 우선 그 KBS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주진우 라이브뿐만 아니라 그 열린 토론 있죠. 정준희 교수가 진행하고 저녁에 있는. 하는 네. 라디오 토론 프로 있어요. 그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뭐 감사를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책임지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주진우 라이브 관련해서는 뭐 지난 대선 때 오프닝이 25번 중에 24번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부정적이었다. 뭐 정도가 지나치면 일벌백계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바로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리포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럼은 신문에 있을 때 제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겁니다. 맞아요. 신문과 방송은 다르죠. 신문은 사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칼럼은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 밝힐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근데 소신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상식에 기초한 것인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 얘기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더 맞아요. 제가 지금 KBS 사장으로 돼서도 정치적 소신으로 KBS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안 왔겠죠. 네.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령 위반이죠, 하게 되면. 방송법 지금 사장이라고 해서 제작에 함부로 간섭하면 아마 법에 걸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편성 규약을 두고 지키도록 아예 방송법으로 못 박았는데 그게 뭐 편성이나 이런 뭐 방송 제작 자율성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못 근데 박아뒀거든요.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서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제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으면 뭐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 것과 별개로 이런 무언가를 조치를 해라 바꿔라라고 했을 때 하겠다라는 대답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박민 후보자가 편성 규약이나 방송법에 대한 기본 숙지가 지금 돼 있는 사람이냐. 사실 이거부터 따져 물어야 된다. 이거 자기 올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저도 MBC 직원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본부장 책임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과 관련된 것은 본부장 책임하에 정권을 가지고 하고 사장의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입각해서 본다면 어느 프로그램을 내릴 건지 올릴 건지 네. 진행자를 자를 건지 말 건지는 사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간섭이고 개입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개인 정치 소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 정치 소신으로 운영 안 하겠다? 그 얘기는 시스템에 의거해서 사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지금 시스템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사장 바뀌면 사장이 직접 이 사람 바꿔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나 뭐 실국장부터 해서 윗선에서부터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작진이 바뀌고 개편을 하고 이런 수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사실 한마디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는 이제 단순히 방송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신문 출신 인사니까 그렇다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 방송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편성 권한에 대한 침해 문제지만 그게 사형 신문으로 오더라도 결국은 편집권에 대한 침해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뭐 신문사라고 하더라도 사장이 누구 칼럼을 빼라 넣어라, 누구 필자를 빼라 넣어라라고 직접적으로 뭐 그런 지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기자들이나 혹은 노조나 뭐 이런 데서 마찬가지인 거라서. 그렇죠.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 관련해서 위원회를 열거나 만약에 이게 그 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그런 견제 장치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 책임을 박민 사장이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구조조정 얘기도 계속 했는데 구조조정도 사실 사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노사가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고용안정위원회라는 걸 또 KBS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 같은 걸 회사의 경영 등의 문제로 하려면 노사동수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고려 같은 것들을 얼마나 하고 발언을 계산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본인의 법적 책임으로 돌아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 없이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인사청문회에서 고민정 의원이었던가요? 한마디 한 일이 있었는데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박민 후보가 KBS의 인적 문제나 그리고 뭐 시스템의 문제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취임하게 되면 1년짜리 사장이거든요. 보임이 되는 거니까. 네, 보궐이기 때문에 보임이라서 1년짜리 사장이라서 사실상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왜 하지도 못할 말을 이렇게 무리해서 할까?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내가 볼 땐 기초 인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고도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예 몰라서 그런다고 아니 생각을 사실은 하시는 이건 건가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 알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가. 그래서 KBS에 지금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폭풍이 밀려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KBS를 보게 될 거다. 뭐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연말이 되지 않을까 이미 생각이 뭐 듭니다. 진행자 몇 명은 떠났잖아요. KBS로. 그렇죠. 이미 사실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앞두고 그 편파 방송이라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찍어서 규정했던 것들이 주진우 라이브도 있지만 최경영의 최강 시사도 있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진행자가 지난달에 이제 스스로 물러났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홍사원의 경제쇼 진행자 홍사원 기자도 이제 하차하면서 두 기자 모두 프로그램 진행자 하차뿐만이 아니라 아예 KBS를 떠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편파 방송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방송 중에서 대표 주자로 꼽히는 그 주진우 라이브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하나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 건데 이 운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곧 잘릴 기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방송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스로를. 근데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원중유권에서 한 작년 연말께부터 슬슬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종의 이 캐비넷 내각이 구성이 되고 있다. KBS 내부에. 그래서 뭐 지하 몇 층에 뭐 보수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그 보수노조 사무실을 두고 뭐 인수위원회라고 부른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라디오 이 진행자들의 새로운 라인업이 뭐 KBS 안팎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느 프로는 누가 진행자 맡을 거고 뭐 이런 내정이 돼 있다라는 보통 이제 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설들이 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지라시라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정확도가 요즘처럼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여기서 언급하지 마시고. 아, 그건 안 되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런저런 이야기가 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박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놀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자신에 대해서 뭐 인사청탁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라는 말도 굉장히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뭐 이런 기억도 납니다. 근데 내부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좀 어때요?
지금 내부 구성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번 겪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력이 잘 생기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젊은 기자들 쪽에 좀 물어봤더니 전에도 한번 그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김희철 사장 체제의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뒤로는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한번 바뀌고 나면 그 뒤에 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기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뭔가 뭐 이런 어떤 편집권 침해라든지 혹은 뭐 편성권 침해라든지 혹은 보도 개입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움직이자는 게 그 예전 소위 그 대투쟁을 경험하지 않은 기자들의 좀 공통된 얘기여가지고 당장은 무슨 투쟁 동력이 내부에서 생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사장이 교체되는 국면에 김희철 사장이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이 수신료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민 사장이 와서도 오히려 수신료 관련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거 취하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인적으로 청산에 가까운 무언가를 하면서 제작 자율성을 침해를 한다 이러면은 또 다른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루나킴님이 MBC 건들기만 해봐 내가 여기 왜 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예글이 나토님께서도 종병 화났다 강아지 닮았다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강아지 닮았다 무슨 강아지인지 너무 지웠는데 궁금한데요. 왜 그거 지웠는데 저도 사실 봤거든요. 그거 지워지는 걸 보고 네.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화난 거 맞은데요. 다른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강아지 닮았다라는 말이 화났어요. 귀엽다는 근데 말씀이지 저 정말 않습니까? 무슨 강아지 닮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호 감사하겠습니다. 막걸리님이 이제 징기스칸 어록에서 인용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성을 쌓는 자 반드시 망하고 길 떠나는 자 꽃피고 이룰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징기스칸다운 말이다 진짜. 네. 이런 말이 있었구나. 야, 혹시- 우리 촌철님들이 수준이 이 정도예요. 혹시 제이비한테 떠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의 대상이 누군지가 적혀 있지 않았네요. 여기서의 징기스칸이 말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을 위한 여정. 네네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정을 떠난 고단한 여정을 떠나는. 그럼 제가 거. KBS 갈까? JB가 정복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KBS? 농담이고. 네. 유튜브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있는 데서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지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죠? 삽살개 닮았어요라고 슈나우저도 나왔네요. 지금 너무 진심으로 웃으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일로 빠져 얘기가 지금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맨날 심각한 얘기만 합니까? 그 처음에 그 더마카 할 때도 항상 죄송하다고 하시잖아요. 무거운 이야기만 전해서. 이럴 때라도 웃음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댓글 중에 아까 보니까 이제 KBS가 이제 KBS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KBS 내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